권순 서울시장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차보다 사람. 이걸 언제나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행로 계획을 그 차가 없는 그런 보행로 위주의 계획을 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도 나왔고 또 최근에 짐 워커라는 그 걷기 운동의 선구자로 할 수 있는 분이 영국에서 한국을 내방해서 지금 서울 도심로 보행로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발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의 그 보행 친화도시다. 그 보행 친화도시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투자처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타이틀로는 서울역에서 용산 그리고 노들섬까지, 노들섬 연결되면 바로 노들역 그 88 도로 그 수변공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멋진 보행로가 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죠. 서울로 7017 개장하고 나서 2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다. 근데 좀 쇼킹한 뉴스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그 여름에 가면은 떼약볕에 쓰러질 것 같이 그늘도 없어서 안 갔는데 누가 도대체 가느냐.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에 이곳의 관광객 수가 방문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갔다는 뉴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밤에는 또 이렇게 멋있는 조명도 있고요. 또 봄, 가을에는 여러 가지 화단에서 멋진 꽃들도 있고 이렇게 얼뜻 밤에 보면 상당히 그 관광객들이나 젊은 층들이 찾아가고 싶은 그런 멋진 곳이기도 하죠. 대낮에 뭔가 쉐이드나 그늘을 만들어서 어떤 카페 거리라든가 또 젊은이들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가미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서울역 주변의 보행로 7017이 왜 중요한지 다음번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그 짐 워커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워크 21세기에는 걷자라는 그곳의 대표이자 회장입니다. 이분이 그 영국에서 그 도심 내 산책로, 도심 내 보행로, 도심 내 습세권을 강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특히 친히 서울에 와서 서울로 7027을 걸어보고 뭔가 그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중요한 얘기들을 건넸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서울역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서울로 7027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몇 가지 제가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뉴스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서울로 7017은 반드시 서울역 역세권과 연결이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그 위에서 서울역 역까지 그 밑에 1층까지 미끄럼틀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재밌게 쑥 내려가게 멋있는 그런 뭔가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오고 와가지고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는 거죠. 굉장히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이지 않나. 2층에서 맨날 계단만 타고 내려올 게 아니라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 또 서울역에서부터 걷게끔.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공동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지역 공동체가 참여돼. 지금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관의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바로 주변에 있는 만리동이나 청파동이나 그쪽에 원효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이곳을 좀 더 말 그대로 공원화 만들고 이쪽을 그 도심 내에 그런 숲세권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된다. 관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역사랑 연결성을 강조했고 또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그래야지만 보행 친화도시로서 탈바꿈을 할 수 있다. 보행 친화도시는 전 세계 슈퍼스타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다. 철도 놓고 교통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사람이 잘 살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바로 시가 해야 할, 나라가 해야 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제가 그 부분에 동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 역세권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비하인드에 뭐다? 이쪽에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은 이미 다 한화그룹에서 지금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남부 역세권 개발 서울역 중심으로 앞쪽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 다 이제 철도 12개를 전부 다 지하화하고 그 위를 그 보행로로 공원화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까지의 연결고리를 이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그분의 아마 힘이 실려서 좀 더 구체적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보다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본인의 보행 친화 도시 신전략을 최근에 얼마 전에 보도 뉴스를 통해서 서울시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인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한 게 박 시장이 런던, 코펜하겐 그런 사례처럼 혁신적 공간을 활용하겠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관광객들이 오게끔 만들겠고 관광객 밀집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다? 아예 차가 없는 존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것들을 또 발표했고요. 또한 보시면 CRT라고 해서 사이클 래피드 트랜스포테이션, 자전거 하이웨이죠. 걸어 다니는 길도 중요하지만 뭔가 트래픽 잭, 교통 혼잡을 좀 불편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전거를 통해서 걷는 사람 옆에 또 자전거 길까지 이런 것까지 마련해서 자전거 하이웨이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이 서울 시내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어진 곳에 핵심 곳에 만들겠다. 결국 보행 친화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결국은 그 보도자료 뉴스에 나옵니다만 용산역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용산역 앞에 프롬나드 산책로를 만들어서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보행 위주의 그 거리로 해서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쉴 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길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공원을 지나서 한강까지 연결되게끔 만들겠다. 이게 지금 박 시장의 얘기입니다. 이게 본인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 서울시장들이 못했던 것을 반드시 자기 재임 기간 내에 꼭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를 이렇게 지하화하게 된다면 자 우측에 남아있는 이게 바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녹색 보행로 구간 완성. 그래서 친화도시, 보행 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면 자 일단 남산과 용산 민족권을 연결시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서울로 7017. 이 7017 이 부분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역까지를 아까처럼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든 뭘 하든 만들고 그다음에 이 현재 있는 철도길을 다 지하화시킨다면 이 부분이 모두 다 지상 공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용산까지 연결시킨 다음에 아까 보도 뉴스에 나온 얘기대로 여기를 노들섬을 통해서 바로 건너가게 만들고 여기 지금 한강대교가 있죠. 한강대교는 미국의 브루클린 브릿지처럼 밑에는 차가 다니고 위에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또 관광 명소화를 시켜서 이 노들섬을 중심으로 여기 올림픽 대로 옆에 있는 수변공원까지 연결시켰다. 결국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녹색 보행로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여기 한강대교에 있는 이 보행교 백년대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2021년 6월 23일까지 이미 하겠다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 용산과 연결되는 나머지 한강대교 이 부분은 다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게 다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남아있는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이 부분을 지하화시키면서 연결시키는 만약에 벽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편과 서편의 땅값 차이가 얼마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선거 공약,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 도시재생 정비사업 잘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국감에서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 다 가고 있죠. 강남 강북 균형 발전 약간 퀘스천 마크죠. 강남과 강북이 균형 발전을 좀 하고 있는가? 왜냐? 삼성동 GBC 같은 경우는 강남의 국제업무단지, 그럼 강북의 국제업무단지는 어디죠? 바로 서울역부터 용산까지죠. 아직 준비는 하고 있지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색 교통혁명, 녹색 보행로 구간의 완성. 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선거 공약입니다. 자, 이게 2년 6개월 동안 앞으로 안 되면 어떨까요?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대선 출사표에 상당히 하나의 오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강력하게 추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녹색 보행로 구간이 완성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 투자처를 보시면 일단 용산 민족공원에 어마어마한 숲세권을 두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 한남 뉴타운 투자금이 10억 이하로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고가의 투자처. 그렇다면 서쪽이죠. 서쪽이면 어디입니까?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청파동과 숙대와 이쪽에 그 신용산역, 그 다음에 이쪽에 용산역 좌측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과연 다 보실 바와 같이 오른쪽에 지금 도표를 보시면 자 여기가 서울역이고요. 여기가 서울역이죠. 서울역에서 자 이렇게 좀 철도길을 따라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쪽에 신용산역의 우측에 용산 우체국이나 이쪽 부분이 날까요? 한남동이 날까요? 아니면 청파동 1, 2, 3가가 날까요? 원효리 1, 2, 3, 4가 날까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용문동이 날까요? 어디에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투자처를 선정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미나 때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상세히 제가 세미나 시간 때 여러분한테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희망을 놓치더라도 용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부대를 배우의 얘기인데요. 사람이 실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두 번, 세 번 도전하다 결국은 좌절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게 되죠. 하지만 다시 도전하고 7.8기로 눈을 열릴 때까지 문이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도전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와 더불어 또 현명한 지혜, 현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과 부동산 투자의 정확한 방향,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미나 때 꼭 오셔서 세미나 시간에 공부도 좀 하시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상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발로 뛰는 투자자가 되시고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